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그 반인권 범죄 수술실을 고발하고 있는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 닥터 벤데타입니다. 오늘은 유령 수술 살인 이제 처벌, 살인자 처벌을 위한 국민 청원을 한 지 이제 10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도 할 겸 이렇게 이제 급히 영상 하나 만들어서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유령 수술 살인자 처벌 국민 청원 동의 안 한 당신.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7일이고 내일 이제 1시간만 있으면 5월 18일이 되는데, 여러분 5월 18일은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제 불법 그 계엄령에 이제 항거하는 시민들이 봉기했죠. 거기에 이제 그 계엄군들이 내려가서 대량 시민들을 대량으로 이제 살상하고 살해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반성하고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당연히 반성해야 되겠죠. 어, 피해자들이 그렇게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들하고 대부분 또 그 피해자들이나 내부 제보자들의 입을 털어막기 위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해대고 사회가, 그리고 그 사실을 자꾸 왜곡하면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고, 그러니까 2차 가해, 3차 가해 계속 일어났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엄청난 처참한 그 살상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금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 국민이 다시 한 번 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어떤, 그렇죠. 그 당연히 감수해야 될 고통이죠. 고통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나?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의무죠. 그걸 해결해야 되는, 그거를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40년이 지났고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보다 더 엄청난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 안 된 사건입니다.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맘 놓고 죽여도 전혀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장소가 한국에 있습니다. 2020년인데. 예, 성형수술실이에요. 성형수술실은 무슨 짓을 해서든 죽여도 되는 장소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린 것이거든요. 그게 성형수술실인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성형수술실 이렇게 말하면 성형수술실, 다른 수술실은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요. 성형수술실에서 구조적으로 가장 많이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유령수술 살인이지 유령 성형수술 살인이 아니에요. 유령수술 살인 처벌 국민청원입니다. 아시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이 성형수술실이라는 장소에서 뭐 살인이, 연쇄살인이 막 벌어져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않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든 것이고요. 오늘 제목은 그겁니다. 유령수술 살인 처벌 국민청원 동의 안 한 당신이 바로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목이 되겠죠. 여러분, 유령수술이나 무단장기적출수술은요, 대표적인 동의받지 않는 수술이 되죠. 근데 그게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요. 수술을 하기 전에. 근데 동의서를 했지 않나? 그게 아니죠. 그 수술 전 동의서라고 하는 거는요, 뭐냐면 그 동의서대로 수술이 진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이 수술 동의서거든요. 근데 마취를 시켜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술 전에 받았던 여러분들이 서명했던 동의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동의서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의 수술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마취된 상태에서. 그게 유령수술하고 무단장기적출이 되는 거죠. 장기를 빼내고. 그죠? 그리고 그런 범죄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죠? 이제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령수술 살인 처벌 국민청원 있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희생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게 이제 유령수술 벌어지는 장면이죠. 그 이제 뭐 연출을 해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뭐 이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있어서 이게 잔혹한 장면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에 지금 뭡니까? 아무도 동의받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법적인 어떤 이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법적인 권리도 없을 뿐더러 칼로 그을 권리도 없을 뿐더러 법적인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쇠코챙이나 이런 흉기를 들고 찌르고 있다는 거죠. 찌르거나 자르거나 뭐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적출해내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죠. 굉장히 그리고 보시면은 뭡니까 여기에 똑같죠, 그죠? 유령 수술대 위에 사람 눕혀놓고 이 세 명이 간호조무사들이죠. 간호조무사들이 돌아가면서 칼로 자르고 이제 가위로 자르고 있는 거예요. 있는 장면이죠. 이게 왜 잔혹하냐면 전 말씀하셨다시피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수술대 위에는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이 마취는 돼 있지만 사람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자르고 앉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가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수술실 안에 온통 이거는 이제 정형외과 수술실이었죠. 온통 뭡니까 아마 좀 막말로 얘기하면은 아마나 개나 소나 막 들어가가지고 눕혀놓고 자르고 잘라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얼마나 죽었겠어요. 연속 2명 죽은 사건에 대해서 PD수첩에서 했죠. 유령의사. 근데 이때는 이제 들어간 그 막 환자 자르러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전기톱으로. 예, 그 의료기상 의료의 영업사원이죠. 막 온통 자르러 돌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취만 시켜놓으면 가서 자르는 거예요. 가서. 와 지구상에 이런 나라 있습니까 진짜. 그러니까 엄청 죽었겠죠. 막 죽을 수밖에 없죠. 아무런 책임도 없고 뭐 수술 전에 진찰도 안 하고 어디 잘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특히나 성형 수술은 어떻습니까? 웃을 일은 아닌데 진짜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아픈 사람이 아니야. 병변이 있거나 그런 게 암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라우마 그 어떤 외상을 입었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한 번도 진찰도 안 하고 수술 계획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잘라 이러면 가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죠. 그 대이군 사건 한번 보세요. 대이군이 지금 이 상황이요. 왜 잔혹한 어디 호러 영화 상황이 됐냐면 뭐 피가 많이 흘러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수술이 안 끝난 상태인데 수술이 안 끝나고 수술이 덜 끝난 거예요. 지금 수술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집도의사가 다른 사람 자르러 가버린 거예요.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포괄적 양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게 포괄적 양도가 되느냐면 동의받은 집도의사가 대의가 만일에 이 순간에 무슨 그 응급 상황이 갑자기 나서 바로 죽는다.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환자 자르다가 어떻게 옵니까? 못 오죠. 이 포괄적 양도가 벌어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령 수술을 그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은요, 동의받지 않는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환자의 신체를, 사람의 신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넘겨주고 나가는 상황. 그걸 갖다가 유령 수술이라고 한다라고 그 40년 전에 폴락 판사라는 분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엄청 죽었죠. 막 연쇄 살인 사건처럼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죽어 나가는데 그 옆에 버젓이 광고를 띄우지 않습니까? 이 광고를 띄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냥 병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명 죽었건 20명 죽었건 30명 죽었건 전혀 상관 안 한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제가 한번. 예, 이 사람들은요, 이미 사람을 죽이더라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어떤 식으로 아주 뭡니까? 딱딱딱 그냥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 시체 처리하는 방법이. 자,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차트 조작이죠. 진료기록 차트에 날짜 도장 이런 거 아무것도 제대로 안 적혀 있는 거예요. 그냥 백지 차트죠. 백지 차트에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무과실로 다 이제 뭡니까? 그 조작할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냥 그림은 대충 그려 넣어라. 혹시나 너무 자세히 그려 넣었다 걸릴 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필로 써라. 그 지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하고 이런 거는 대충 써놓고 그리고 그림도 대충 써놓고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써서 놔놔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애가 죽어버리면 모르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조작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도 암만 그래도 조작을 안 해놓고 검사들한테 가서 빼달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떻게 하면 빼준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경찰이 어차피 수사 못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검찰이라는 데는 그냥 정관 변호사 써서 이렇게 했다 해도 심지어는 뭐 조작 안 해놨고 가갖고 막 씌우면 그냥 다 빼주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수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 제일 먼저 누구를 하겠어? 다른 사람은 사실은 큰 관계 없지 않습니까? 유령 수술하고 삐끼 의사들, 삐끼 의사거든요. 그 두 사람만 딱 입을 딱 맞춰놓으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뭐, 간호조무사나 이런 사람들이 뭐 하겠어. 그리고 마취과에서 뭐, 와가지고, 양심 선언하고 이래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앉아가지고, 죽었다. 그냥 써주면, 그냥 죽었어요. 이래만 하면 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 결국에는 집도 의사, 성낙받은 집도 의사하고 삐끼 의사가 이제 입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슨, 뭐 애가 죽었으니까 뭐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 이 생각을 전혀 안 그래요. 보면 소송이 걸리면 제일 깔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뭐냐면 어차피 법원에서 그 애가 그 예를 들어서 피해자 가족 측에서 애가 죽었으니까 뭐 얼마나 스트레스 막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손해배상이라도 제대로 해달라. 어차피 이거는 그 검찰은 수사도 안 하니까 형사 문제는 아예 관여를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러고 검찰이 꼼짝 못하게끔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 검찰도 같이 쓰는 다 이런 거 다 알고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민사소송만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형사는 성립 안 된다. 어차피 절대로 못 들어온다. 수사 못하게 다 해놨어. 정관 변호사 써가지고 다 해놨어. 그 쟤들 꼭두가시들이고 어차피 전 나와봐야 쟤들도 로펌에 취직해야 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민사소송 얼마 적게 물어주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범죄 행위까지 막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술조차도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 벌어진 어떠한 과실도 다 막아낼 수 있다. 다 조작해서 무과실로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얘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법원에서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속가액도 떨어지. 속가액이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액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환자 피해자들이 한 5억 해봐야 절대 이렇게 안 해줘. 1억, 뭐 5천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과실도 나누는데 병원 측에 무과실로 서류가 조작이 돼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몇 억 못 받아. 그리고 요새 공제에서 커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공제가 뭐냐면 의협 공제외, 뭐 공제에 보험이 있습니다. 그 보험에서 다 커버해버린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더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소송을 차라리 빨리 걸어주면 좋은데 소송을 안 걸고 이렇게 질질 끌게 되면 너무 좀 귀찮다. 나중에 너무 귀찮아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저 사람들 바보들 바보라고 하면 그러나 보호자들 부모들 와가지고 떠들어서 봐야 너희들 당신 입만 딱 다문 거 있으면 돼. 내하고 끝까지 서로 우리가 입을 맞춘 대로 그냥 그대로 주장하면 돼. 지금 그런 거죠.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뭡니까? 너 당신 혹시나 뭐 배신 때리면 너 나중에 뭐 손해배상 청구에 내한테 손해배상 당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너지급도 주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또 안심도 시키죠. 그 차트 내 시키는 대로 다 바꾸면은 끝났는데 당신은 어차피 지금 한 명 죽였잖아. 지금 한 명 어떻게 잘못해서 죽였지만 나는 엄청 많이 죽여봤어. 지금 나는 되게 노련하잖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익스파이어가 사망이고, 그렇죠. 블라인드도 있어. 이 블라인드가 얼마나 또 잔혹한 거냐면 쌍꺼풀 수술하다가 그 눈을 뭡니까 칼로 그냥 그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블라인드 만든 겁니다. 와, 이게 완전 야만인들 살인마들 맞죠, 그죠, 여러분? 블라인드도 몇 개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와, 그렇죠. 막 사람을, 이야, 진짜 여러분.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매뉴얼화가 되어 있어요. 사고 처리를 해서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어떻게 하느냐면요. 무과실로 바꿔야 되잖아요. 무과실로 바꿔야 되는데, 뭘 하다가 죽었다. 뭔가 하려고 액션을 취하다가 죽었다. 이러면 뭔가 거기서 과실이 자꾸 발견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로 다 바꾸느냐 하면 이 사이코들이요. 마취제 가다투에 이제 이게 잘못된 거고, 마취제 과민 반응이에요. 악성고열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악성고열 증후군이요. 한 해에 한 나라 전체에 한 인구 5천만 명 된다 이러면 한 나라 전체에 악성고열 증후군이 한 2명 내지 3명 정도 난다고 보면 될 정도예요. 근데 지금 악성고열 증후군이 이게 마취사고로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마취사고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기사로 나온 것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악성고열 증후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성고열 증후군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제 악성고열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죽고 나면은 진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뭔가 이게 진짜 악성 고열고 증후군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런 거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그 조작된 차트 있지 않습니까? 차트만 보고 열이 40도 이상, 피버, 그 바디 템퍼리처라고 하죠. 열이 40도 이상 10분 정도 지속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 이러면 악성 고열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 차트 있습니까? 그것만 보고 그냥 진단을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한국에 악성 고열 증후군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확실히. 그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그게 다 범죄 수순이나 온갖 나쁜 짓 하다가 죽이고 그냥 악성 고열 증후군으로 바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어머니 그 유령 수술 당한 걸로 추정되는 그 걔 어머니가 저한테 메시지로 보냈는데 자기도 악성 고열 증후군 처음 들어봤는데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마취제 갖다 주겠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죠? 마취제하고 전혀 관계 없이 죽었을 수도 있고 그냥 그때 제가 이거 보여드렸던 그거예요. 그 수능 성형하다가 애 죽은 아이의 부모님이 그 악성 고열 증후군으로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그냥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고 물론 악성 고열 증후군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령 수술하다가 악성 고열 증후군이 생기면 악성 고열 증후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령 수술이 범죄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해치사나 살인죄로 물어야 될 사건이죠, 그죠? 이거는 진짜 악성 고열 증후군이었으면 일종의 과실치사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죄를 처벌을 안 해버리면은요, 여러분들은 그냥 범죄를 처벌을 안 하는 곳, 어떠한 범죄도 처벌이 안 되는 곳, 그것이 수술실이고, 그런 수술실이 만연해 있는, 그냥 일상적으로 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수술 노예가 돼버리죠. 근데 그 수술 노예를 만드는 과정에서 뭡니까?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조직에서 이제 성형 수술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죠. 성형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드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됐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불특정 다수 모든 전 국민들하고 전 인류하고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진단서 누가 썼냐? 그랬더니 지 마누라, 그러니까 병원장의 마누라가 그 병원에 있었던 거예요. 그 병원에 있다가 썼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수술실에서 무슨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해가죠. 그래 가서 먼저 조작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죽고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막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진단서에 애초에 사망진단서 자체가 다 조작된 거에 의해 가지고 그냥 병사 처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질병사로. 그러니까 그 조작된 진료기록부에 의해서 그냥 조작된 사망진단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그거 악성 고열 증후군이라고 하는 대단히 희귀한 마취 그거로 사망 처리된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다 조작이 다 끝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합의금 요새는 대충 4억 주면 돼. 그 공제해서 다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그 당시에는 안 죽고 있었던 애거든요.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 죽을까 말까, 막 죽을 둥 말둥 이러고 있는 막 숨이 넘어갈까 말까 이러고 있던 상태의 아이였어요. 이 여고생이. 그 상태에서 빨리 죽어야 될 텐데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막 그러는 거죠. 뭐 실명된 사건은 어떤 식으로 처리했다 막 이런 게 나오고 그죠. ICU라고 해서 중환자실인데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미치겠어. 좀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면책받게끔 다 자기들이 조작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범죄들이 막 저질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그러니까 보십시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라는 데서 뭡니까? 불기소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병원장님하고 와이프 되는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이제 범죄 연루가 됐는데도 그냥 둘 다 그냥 불기소 해버렸죠. 근데 이게 이제 이 불기소는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있는 불기소. 그러니까 뭐냐면 부패한 그 불기소 처분서라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그 범죄자를 풀어주려고 하면 이제 풀어주고 싶을 때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서를 써서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유령 수술이 확실히 밝혀졌고 유령 수술에 의해서 그 피해자들이 뭐 불구가 되거나 뭐 각종 부작용을 앓거나 여하튼 뭐 칼빵이나 톱빵이나 얼굴 뭐 뼈 자른 자국이나 이런 게 남은 사람들이에요. 유령 수술이 밝혀진 거. 근데 그걸 불기소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수술이 아닌 과정에서 그 유령 수술이나 무단장기적 출혈장교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1급 살인죄나 특수 살인죄로 그러니까 그 흉기를 이용한 살인죄 혹은 아주 죄질이 나쁜 상해치사죄로 처벌될 사건을 이 사람이 그냥 이 검찰이 풀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검사 이름 제가 지어놨어요. 나중에는 다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여러분 이 불기소 처분서 때문에 이 불기소 처분서를 근거로 해서 이제 저는 전 국민들이 이 검찰을 피고로 앉혀놓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주장할 겁니다. 조만간에. 그리고 다른 모든 외국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돼요. 한국의 수술실에서는 1급 살인이 벌어져도 아무도 처벌 안 받아왔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이렇게 막 3명, 4명 연장으로 막 죽여나가도 옆에 보면 광고를 띡 한다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죽이고 법정으로 가봐야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피해자들은 법정으로 가봐야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피해자분 저 알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아는데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들을. 그분 어떤 친척분이 전화 와서 어떤 닥터 벤데타 채널을 제보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패소했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민사상 손해배상도 못 받았을 뿐더러 형사상 처벌도 못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금 한국에 이런 살인 공장이 돌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완전히 하나의 그 모든 공공기관들이 같이 가담을 하고 다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5.18 광주 민주화 그 운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항쟁 하고 대단히 유사하다는 느낌 좀 드시지 않습니까? 다 침묵하고 있어요. 피해자들을 괴롭히거나 내부 제보자들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불기소 처분서가 한번 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불기소 처분서냐 하면요, 이 범죄자들한테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던 그 고용의사가 있었어요. 그 내부 제보자죠. 와, 여러분, 이 서울지방검찰청이, 중앙지방검찰청이 있죠. 이 사이코들이요. 그 내부 제보자는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완전 사이코들이거든요. 와, 진짜 그 내부 제보자를 3년,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범죄자들, 이 완전히 유령수술 공장, 살인 공장 돌리던 이 놈들은 다 풀어주고, 그 내부 제보, 그 자료 좀 갖고 나온 거 있잖아요. 자료 갖고 나온 그거에 개심죄를 걸어가지고 계속 가혹하게 막 공소장을 써가지고 괴롭히고 있죠. 이 사람들이 역시 지금 저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죠? 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령수술 살인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정상적인 수술 과정에서 죽었건 여하튼 총 사망자 숫자 몇 명이냐라는 걸 밝혀달라는 청원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대충 추산하기로는요, 1000명은 확실히 넘습니다. 거의 확실히 넘는다고 봐야 돼요. 2000명까지도 온통 죽었거든요. 명백한 거든요. 근데 보면 뭐 다 마취사고, 무슨 의료사고 뭐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의료사고로 가면 아무도 처벌 안 돼. 그냥 여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살인 공장은 돌아가고 있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10여일이 지났지만 3만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됐죠.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직 그 현실을 모른다는 거,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이겁니다. 유령수술 살인 처벌 국민청원 동의 안 하면 당신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사상 최악의 살인 공장 사건이거든요. 사상 최악의. 근데 그게 그 뒤에 배후에 한국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뭐 검찰청, 그리고 심지어는 법원,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빨리 청원이 통과돼서 도대체 몇 명 죽었냐.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사망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를 먼저 밝혀내야 되듯이, 이 유령수술 공장, 살인 공장에서 사망한, 이제 성형 사망이 좀 한정하는 게 좋거든요. 한정 안 하면 어차피 답변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밝혀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부터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또 이제 동의자 숫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 나름대로 또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좀 희망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살인 공장에 걸려들지 마시고.